안녕하세요. 뻔뻔한 공대 이야기, 선배들이 말아주는 문제풀이를 맡게 된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과 석사과정 정승준입니다. 이번에 제가 풀어드릴 문제는요, 간단한 아이겐밸류 프로그램이지만 원래 주어진 행렬 A에 대한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하는 게 아니라 A의 역행렬의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하는 겁니다. 다만 이 역행렬을 구하지 않고 각각의 아이겐벡터와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건데요. 우선은 역행렬을 구하지 않고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한 증명이 필요해서 증명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은 어떤 행렬의 x벡터를 곱했을 때 그 x벡터의 상수배가 되게끔 하는 x벡터와 이 아이겐밸류인 람다를 찾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성립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A에도 역행렬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양변의 역행렬 연산을 진행해 주게 되면요.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 람다는 상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역행렬을 원래 행렬에다가도 해줬기 때문에 결과가 x행렬 그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x행렬 값을 이 람다는 상수이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넘겨주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행렬이 아니라 역행렬의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똑같이 풀어도 이 형식이 나오게 되는데 같은 아이겐벡터를 공유하는 것과 역수의 아이겐밸류를 공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응용해 보는 문제인데요. 역행렬을 구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행렬의 아이겐밸류와 그 벡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수식이 쓰여지게 되는데요. 저희가 상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을 0으로 두는 게 풀기가 편한데요. 이때 그냥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이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에서 핵심인 것은 이 저희가 원래 행렬에서 이 아이겐밸류 값을 원래 아이덴티티 행렬에 빼준 이 값이 디터미넌트 값이 0이 되어야 트라이비얼 x에 대한 솔루션이 트리비얼 솔루션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행렬의 디터미넌트 값을 구해주게 되면요. 이렇게 되는데 3x3 행렬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죠. 그리고 반대 대각선으로 곱한 것을 빼주면 됩니다. 나머지 행렬의 곱셈을 보시면 여기 대각선 아랫부분이 다 0이라서 사실은 뒤에 있는 게 다 0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 값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요. 이때 디터미넌트 값이 0이어야 트리비얼 솔루션이 안 나오기 때문에 람다가 될 수 있는 값이 3, 4, 5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행렬의 아이겐밸류가 이렇게 나왔으면 역행렬의 아이겐밸류는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어차피 뒤에서 다시 한번 쓸 거라서 이렇게 나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이겐벡터는 원래 있던 행렬로 쓰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풀이에 사용되는 아이겐밸류는 요 3, 4, 5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람다 1이 3일 때에 대한 아이겐벡터를 구하면요. 그대로 람다에 대입을 해준 행렬을 보면 됩니다. 요걸 만족하는 x1, x2, x3를 찾으면 되는데요. 간단한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로 물론 이 x3가 바로 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인 것을 대입을 하면은 x1 더하기 2x2가 0이 나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x1과 x2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행렬에서 이 상수인 x2를 빼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겐벡터는 크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편한 형태로 취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겐벡터는 이렇게 -2, 1,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1번 아이겐벡터고요. 두 번째 아이겐밸류인 4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에 대해서 풀게 되면 똑같이 이런 식의 연립방정식이 되는데요. 이때도 똑같이 x3가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행렬에서 보시면 x3가 0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x2도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남는 건 x1인데 x1에 대한 상관관계는 여기가 첫 번째 열이 다 0이기 때문에 x1은 그대로 x1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0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계산 없이 x1만 빼주면 아이겐벡터가 일방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차피 크기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아이겐벡터로 가장 간단한 형태인 1, 0, 0을 취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이겐밸류인 5에 대해서 똑같이 연립방정식을 진행해 주시면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데요. 요거는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값이 없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을 다 써놓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얻어지는 거는 x2랑 -x3가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x2 값에 -x3를 첫 번째 이 방정식에 넣어주시게 되면 x1이 -3, x3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 원래가 x1, x2, x3였으니까 x3로 앞으로 빼게 되면 이렇게 -3, 1, -1, 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기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아이겐벡터로 앞에 x3를 빼주게 되면 마지막 아이겐벡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겐밸류는 역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아이겐밸류였던 3의 역수인 3분의 1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는 이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밸류인 4의 역수인 4분의 1이 되고 두 번째 아이겐벡터인 이걸 넣어주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원래 5의 역수인 5분의 1이 아이겐밸류가 되고요. 해당 아이겐벡터는 방금 구한 -3, -1, 1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역행렬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역행렬의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하게 돼서 문제풀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선배들이 말아주는 뻔뻔한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았는데요. 풀어드린 문제들은 어느 분야에서든 활용되는 문제라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